영국 자동차 브랜드 제규어 아시죠? 예. 제규어가 사실상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불매 운동도 강하게 겪었던 렉서스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 갑자기 제규어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 모르고 지나가면 아쉬운 자동차 시장 정보 꼭꼭 눌러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규어 국내 시장 철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자동차 브랜드 제규어가 올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철수 시점을 올 하반기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잡아놓은 것도요. 지금 국내에 들여온 재고 있잖아요. 예. 그거 판매가 다 될 때까지 영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제규어가 그 제규어 랜드로버 네, 맞습니다. 코리안 거죠.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명은. 네. 제규어 랜드로버 측에서는 예. 새로운 제규어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예. 그래서 잠시 판매를 중단하는 거고 네. 2025년 이후에 전기차 브랜드로 판매를 재개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에 맞춰서 이제 25조 원 회사 자체적으로 25조 원을 투자해서 예.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전동화를 추진하는 거 예. 지금 제규어만의 일이 아니라 그럼요. 현대, 기아부터 벤츠까지 정말 대부분 자동차들이 전동화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내연기관차는 계속 팔면서 그걸 캐시카우라고 하죠. 예. 수익을 계속 창출원으로 만들어 놓고 전기차 개발하면서 판매를 하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제규어처럼 이렇게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판매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부진이 원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아예 중단하자 이렇게 간다. 제규어의 국내 판매량을 보면요. 예. 2017년에 1년 동안 4,125대를 팔았거든요. 1년 동안. 네. 네네.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875대로 줄어듭니다. 아이고야. 예. 올해로 넘어오면 더 예. 심해요. 예. 1월부터 4월까지 10대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람보르기니가 85대를 팔았고요. 예. 롤스로이스가 77대를 팔았으니까 엄청 비싼 자동차들보다도 훨씬 못 팔린 거죠. 그러니까 슈퍼카는 사실 뭐 판매 대수보다도 한 대당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데다가 결국- 그와 비교해서도 그렇군요. 네, 결국 판매량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건 캐시카우 역할을 못한다라고 의미가 없다.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네. 자체적으로 밝히기로도 제규어가 국내 시장에서 포지셔닝에 실패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요. 과거에 제규어 하면 독삼사랑 나란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게 벤츠, BMW, 아우디라고 하는 예전에 고급 수입차라는 예. 느낌에서 다들 독일차 타는데 나는 좀 특이한 거 타고 싶어. 나는 좀 달라 예. 하는 분들이 제규어 많이 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을 보면요. 제규어의 중형 세단 XE 가격이 5,850만 원부터 시작하고 7,630만 원에서 끝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같은 급이었던 E클래스 6,960만 원부터 시작하고 1억 1,000만 원을 넘어가요. 벤츠 E 클래스. 네, BMW의 5 시리즈도 네. 높게는 1억 2천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는데 예. 예전에는 같은 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제규어가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 같죠. 판매 금액으로만 봐도. 예. 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E클래스라던가 5 시리즈는 꾸준히 신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신형 모델이 조금 드문드문 나오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도 적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이게 가격도 독삼사보다 아래고 이제 첨단화된 것도 더 늦었겠죠. 예. 그런데 또 저렴하다고 사기에는 동급의 제네시스가 있어요. 제네시스는 또 기술적으로는 예. 많이 앞서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제규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제규어하면 그 독창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규어 스스로 밝히기에도 대중성을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맞춰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디자인이 예전 같지 않고 좀 평범해졌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략 실패 요인도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이제 사실상 이미지, 제규어가 갖고 있던 예전의 이미지를 제외하면 예. 그 자동차의 이제 결함 같은 완성도 부분이라던가 AS도 조금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규어를 좀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판매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고 2년 뒤에 재포지셔닝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는 전기차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예. 시작가가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전기차로 출시를 할 거다라는 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요, 랜드로버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보통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하니까 제규어 빠지면 랜드로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제규어만 일단 철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쵸. 일단 길거리 가다 보면 제규어 매장은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으로 같이 돼 있었거든요. 예. 이제 제규어가 빠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냥 랜드로버 매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제규어가 빠졌으니까 공간이 많이 남겠죠. 네. 거기에 이제 랜드로버 하이웨이에 있는 레인지로버라던가 네. 디펜더, 디스커버리 같은 차들을 개별 브랜드화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긴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일단 여태까지 제규어가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딜러사 입장에서도 네. 손실이라던가 운영 이익이 적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규어가 빠지고 랜드로버 전문 매장으로 바뀌면서 네. 그 필요한 리뉴얼 공사 비용을 다 딜러사한테 전가하고 있어서 아. 딜러사들이 이럴 거면 나 안 해 하고 어. 매장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랜드로버 매장이 많아지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어허. 아까 전에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네. 잔고장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예. AS가 굉장히 안 되고 느리다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서비스 센터도 2019년에 29곳이었는데 예. 올해 22곳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정비협력 업체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었던 게 더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랜드로버 국내 판매량만 보더라도요. 2018년에 11,700대를 팔았는데 예. 지난해 3,000대 수준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한 해 판매량이 맞아요. 여기서 서비스 센터도 줄어들었고 예. 또 매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제규어의 철수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이게 나중에 제규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랜드로버까지 철수하는 계기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렇죠. 제규어 옆에 있던 랜드로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슬아슬하다. 지켜봐야 된다.